오늘 할 책 바로 완벽한 원시인입니다. 이 책은요, 자청이라는 분이 쓰셨어요. 이분의 책이 굉장히 예전에 화제가 됐었던 책, 역행자. 그 역행자라는 책 이후로 두 번째로 이렇게 책을 내신 겁니다. 자청이라고 불리시는 이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자세히는 몰라요. 근데 이분이 뭔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화제의 인물인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예전에 역행자라는 책을 되게 잘 읽었었는데, 그 역행자라는 책이 뜨고 나서부터도 이분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셨고, 그 책 전에도 이 유튜브 상이나 이런 데서는 자수성가 청년 이래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분이 어떤 그 논란의 중심 속에 있을 수는 있는데 느끼기에 참 글 자체는 잘 쓰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문장이 굉장히 쉽고 간결하게 문장이 돼 있어서 되게 잘 읽히는 그런 문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 책은 제 느낌에는 완전히 반대되는 논리로 펴신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읽으면서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제목이 완벽한 원시인이잖아요. 인간은 지능을 얻은 뒤 자신이 동물이라는 사실을 잊었다. 자연의 법칙에서 벗어났다는 거대한 착각. 모든 고통은 그 오만함에서 시작되었다. 우울, 불안, 무기력, 불면증. 자연은 법칙을 어긴 자에게 예외를 두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이게 어떤 얘기인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이런 문장이 있어요. 원시시대에 하지 않았던 행동은 가급적 하지 마라.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인간의 뇌는 10만 년 전에 설계가 완료되었고 그 이후 하드웨어는 단 한 줄도 업데이트되지 않았다. 그러나 환경은 완전히 바뀌었다. 우리의 뇌는 사바나 초원에서 몸을 움직이며 살아가길 원하지만 현실에서 우리는 형광등 아래 앉아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는다. 뇌는 30명 남짓 부족민과 눈을 마주치며 유대하길 기대하지만 우리는 스마트폰 속 가짜 유대감을 소비하며 공허해야 한다. 원시인은 자연식을 먹었다. 고기, 채소, 견과류, 과일이 전부였다. 지금 우리는 그와 정반대인 고도로 가공된 음식으로 배를 채운다. 그 결과 당뇨와 수많은 질환에 시달리게 된다. 설계된 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이것이 인간이 겪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설계 방식을 거스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행복에 닿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한 문단 있죠? 이게 이 책 전체의 그냥 핵심이에요. 다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막여우 동물원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사막여우가 말 그대로 사막여우잖아요. 사막에 살아야 되는 여우인데 그 여우를 남극에 갖다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며칠 못 버티고 죽겠죠. 왜냐면 사막여우는 모든 것이 사막에 살게끔 최적화가 되어 있을 테니까요. 왜냐면 일단 사는 온도가 안 맞고요. 음식도 아무것도 안 맞을 거예요. 그러면 빌빌대다가 죽겠죠. 제가 고양이를 3마리를 키우는데요. 고양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고양이들이 원래 사막에서 살았던 게 기원이래요. 그래서 고양이는 물을 아주 조금만 먹어도 살 수 있게끔 설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을 집에서 키우니까 집에서는 풀을 주지 않잖아요. 예, 고양이가 원래 풀도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고양이한테 풀을 안 주고 사료하고 물만 주는데 물을 많이 먹게끔 되어 있질 않다 보니까 물을 많이 안 먹어서 걸리는 질환이 아주 만성질환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원래 야생에서 살았어야 되는 애들을 집에서 키우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죠.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기계발서가 아닌 뇌과학을 읽는 이유라고 지금 이분이 쓰신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계발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생각을 바꾸면 감정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다. 뇌과학은 정반대로 말한다. 환경을 바꾸면 화학 물질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다. 이게 뭐냐면 자기계발서에서는 당신 생각하기 나름이야. 마음먹기 나름이야. 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데 뇌과학 쪽에서는 환경을 바꿔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신경과학자 데니얼 올퍼트는 이렇게 말한다. 뇌가 존재하는 진짜 이유는 움직임 때문이다. 식물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뇌도 없다. 동물은 움직인다. 그래서 뇌가 있다. 뛰고 헤엄치고 날고 기어간다. 형태는 달라도 생존 방식은 비슷하다. 움직여야 살아남는다. 올퍼트의 관점은 명확하다.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예측하는 이유는 철학을 위해서가 아니라 먹고 도망치고 번식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다. 더 정확히 말하면 뇌는 생각하는 기계가 아니라 움직이기 위해 생각하는 기계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인사이트가 굉장히 와닿았어요. 뇌라는 게 생각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기 위해서 있는 거다라는 얘기죠. 여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하루 10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분이 이제 뇌에 있는데 그게 해마가 매년 1.4%씩 쪼그라든대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라는 거를 멍게에 빗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미운 사람한테 막 짜증나면 우리 뭐라 그래요? 이 멍게 해삼 말미잘아 이러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혹시? 저도 사실은 이걸 최근에 알았어요. 다른 게 아니라 뇌가 없어요, 뇌가. 근데 아주 흥미로운 게요. 멍게가 태어났을 때는 뇌가 있대요. 막 헤엄쳐다니면서 어디에다 자리를 잡으면 좋을지를 막 이렇게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서 살면 되겠다라고 딱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 뇌가 없어진대요. 왜?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움직이기 위해서 뇌가 존재한다라는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면 이게 인간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논리 자체는 굉장히 명확하게 뚜렷하게 일관성 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뇌과학적인 어떤 그런 지식들 있죠. 이래서 컨디션이 안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 집중력이 높아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성과가 더 좋다. 이런 식을 뇌과학적으로 풀어낸 그런 디테일들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나도 약간 이게 원시인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평소에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해를 돕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보시기에 다른 책보다 두껍게 느껴지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장력이 나쁘지 않아서요. 술술 읽히는 그런 책이에요. 완벽한 원시인 이 책 한번 해봤는데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